안녕하세요, 라뷰입니다. 10월에 꼭 해야 할 일 2탄 사과 따기입니다. 10월은 사과의 철이죠.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도 건강을 지킨다는 그 사과. 제철에 나는 사과는 더더욱 몸에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사과를 따기 위해 유카이파에 있는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긴 유카이파에 있는 오크글렌 사과 농장입니다. 팜스프링 인근이고요. 네, 꽤 멀어요. 한인타운 기준 약 80마일, 2시간 30분 정도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어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시골 같은 곳이 있다는데 깜짝 놀라실 거고요. 그곳에 재밌는 것, 볼거리, 그리고 먹을거리가 그것도 맛집이 있다는 것에 2번 놀라게 됩니다. 일단 사과 농장에 도착해 농장 아주머니, 할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에게 사과 종류부터 사과 따는 법까지 이른바 애플 토크를 듣고 어떻게 하루를 알차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아직 사과 따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 향기, 고기 굽는 냄새, 옥수수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역시 시골스럽고 축제스럽죠? 고기가 들고 뜯고 싶을 정도로 먹음직스럽습니다. 정말 제대로입니다. 나무장작 넣고 오랜 시간 굽고 있습니다. 역시 10월답게 이곳 사과 농장에도 콘메이즈, 옥수수 미로찾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옥수수 미로찾기로 인한 고단함에 저희는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딸 수 있는 사과는 크게 3종류, 후지, 레드롬, 그래니 스미스인데요. 일단 저희는 호박밭을 지나 후지 사과를 따러 갑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는 사과 농장. 경치는 덤으로 아주 좋습니다. 산등성이를 배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경치가 참 아름답네요. 후지 사과를 따기 위해 길을 걷다 보니 옥수수 미로에서 길을 잃은 가족도 보이네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 산장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요. 저희는 사과백 2개를 받아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사과 따기에 돌입했습니다. 사과 따기 전에 농부 삼촌의 설명을 잘 듣고 출발했어요. 사과 농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사과가 많이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나무마다 사과가 많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먹음직스럽죠? 벌레 먹은 사과도 있으니 딸 때 주의해야 합니다. 햇살 가득 받고 자란 사과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고 저희 아이는 뭘 딸지 고민하더라고요. 서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사과가 여러 개씩 매달려 있어서 버티고 있는 가지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나무 구석구석까지 가서 사과를 따더니 이건 어떠냐며 자랑하네요. 사과를 딸 때 가지와 사과를 붙잡고 돌려서 따야 좋다는 아까 그 삼촌의 말을 찰떡같이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말은 참 잘 듣고요. 엄마 아빠 말은 참 안 듣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건가요? 입구에 도착했을 땐 우리가 1등이다 했었는데 막상 들어오니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사과는 나중에 농장에서 다 수거하고 상태가 좋은 것들을 선별해 애플 사이다 만드는 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사과도 밟거나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농장에 가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트랙터입니다. 농장 전체를 구경하기 위해 트랙터를 타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걷기로 했어요. 볼거리가 많아 군데군데 돌아보기로 했답니다. 후지 사과를 한 봉지 다 담은 저희들은 레드롬이라는 사과종을 따라왔어요. 레드롬 사과나무는 키가 커서 픽업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과색은 후지보다 더 빨갛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그림책에 나오는 사과 같죠? 이제 저희는 서서히 사과 따기 달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딱 봐도 벌레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고 큰 힘 들이지 않고 몇 번의 손놀림으로 사과를 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따면서 부작용도 있어요. 사과 봉지가 무거워지면서 들고 다니기가 버거워집니다. 외건을 가지고 온 집도 많은데 당장 사과 봉지가 무거워서 부러웠지만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짐들을 외건에 싣고 다닐 수 있긴 한데 사과 농장에 언덕과 흙길이 많아서 외건 운전하기가 꽤 힘듭니다. 과수원에 와서 그런지 사과 향기도 상큼하고 공기도 맑고 아주 싱그러운 경험이에요.
바람에 사과향이 코끝을 스치는 그 느낌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곳엔 사과나무들 말고 호박밭도 함께 있어요. 사과와 호박 빼면 10월에 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펌킨 패치에 예쁘게 전시돼 있던 호박들이 아닌 덩쿨에 달려있는 진짜 자연 속 그대로의 호박들이에요. 예쁜 것도 있고 못생긴 정말 호박 같은 호박도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 점들이 잔뜩 나 있는 호박은 제 취향은 아닌데 또 이 호박만 찾는 사람들도 꽤 있네요. 맛이 다른가? 아이 주먹만한 호박부터 아이 배꼽까지 오는 호박까지 크기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픽 체험 외에도 전통놀이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좀 무시무시한 도끼 던지기, 양초 만들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농장의 하이라이트, 애플 사이더 프레스입니다. 애플 사이다라고 하는데 애플 주스와 사이다의 차이점은 애플 사이다는 사과즙 그대로, 애플 주스는 사과즙이 필터를 거친 것이라고 하네요. 자, 애플 사이다 프레스 도전! 먼저 사과를 깨끗이 씻고 사과 갈가리에 넣고 돌립니다. 사과를 열심히 갈면 밑에 망에 갈린 사과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이거 돈 주고 사서 하는 노동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뭐 예상했던 대로 자기가 돌려보겠다며 온 힘을 다해봅니다. 다 갈아진 사과는 착즙기, 정말 완전 원시적인 착즙기에 담습니다. 저렇게 갈린 사과가 가득 담긴 망을 통에 넣고 위에서 쭉 내려 즙을 짜내는 겁니다. 저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짜내고 애플사이다 1갤런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쭉 한 잔 마셔보니 노동의 보람도 있고 내가 직접 본 아무것도 안 들어간 100% 사과즙이라 건강해지는 기분도 듭니다. 원시적인 사과 주스 맛,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애플사이다. 상큼하고 신선한 맛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과 농장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맛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생뚱맞게 사과 농장에서 한 5분 거리에 옥트리 마운틴이라는 작은 몰이 있어요. 식당과 술 한 잔씩 즐길 수 있는 바들도 많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과 농장을 들렀다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구경할 거리도 쏠쏠한 장소입니다. 애플 애니스라는 식당은 하루 전날 예약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애플 애니스는 파이가 유명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투고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라비우 선정 맛집 중에 맛집 팝스 앤 드롭스 캔디샵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캔디드 애플, 퍼치, 각양각색의 캔디와 초콜릿 파는 곳 어디나 꼭 있잖아요. 감히 최고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농장에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캔디드 애플이 주인공입니다. 사과를 초콜릿과 카라멜에 푹 담갔다가 뺀 후 너트, 스프링클스 등 토핑을 듬뿍 묻혀주는 캔디드 애플. 달콤한 슈가에 상큼한 사과의 조합이 보기보다 더 맛있어요. 캔디드 애플, 초콜릿 등을 만드는 것을 유리창 너머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파운드 단위로, 어떤 것은 개별 포장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꿀팁을 드리자면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캔디 몇 가지 구매하시면 2시간 넘는 집에 가는 길에 지친 아이들을 달래줄 1등 공신이 됩니다. 항상 노동 후에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 캔디와 초콜릿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메인은 사과 따기 체험입니다. 10월이 가기 전에 사과 따기 체험 꼭 한번 해보시길 강력 추천할게요. 오늘도 러브 유!